제일 어려운 게 눈이고, 이 눈을 1년에 한 1000개 이상씩 한 10년 넘게 했거든. 그래도 여전히 눈이 어렵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코예요. 원장님, 간만에 원장님이 좋아할 만한 얘기 들어봤어요. 네. 아니 그런 얘기했어요. 코는 무조건 2번 이상 해야 된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전문 분야네. 네. 그리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나 5번 했다, 6번 했다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엄청나서 다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로 한 번에 이게 안 되는 건지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 수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재수술이 되게 흔한 수술인 거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11번째 재수술인 환자도 경험해 봤어요. 재수술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서 재수술을 한다보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그 모양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충분한 숙고가 없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수술한 친구들은 수술 받을 때 그냥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내지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 얼굴과 어울리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코가 어떤 게 예쁜지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게 예쁘다가 문화권마다도 달라요. 다행히 전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면 오케이인데 충족이 안 됐으면 이제 계속해서 수술을 또 찾는 거죠. 일단 코 수술이 일반인 생각하기에 이게 작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 다음으로 일단 코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나의 외모가 아쉽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눈이나 코는 만만하니까 이거를 일단은 바꿔서 해결이 나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값이 최적으로 딱, 그리고 이게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딱,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안 생기게 딱, 이거 제일 어려운 게 눈하고 코예요. 제가 하는 영역의 수술들 중에 지금은 이제 다른 거 다 안 하고 주로 안면부 연조직 중심으로 수술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눈이고, 이 눈을 1년에 한 1000개 이상씩 한 10년 넘게 했거든. 그래도 여전히 눈이 어렵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코예요. 오히려 리프팅은 더 쉬워요. 리프팅은 기본적인 그 세이프티 마진, 그러니까 약간 하고 나서 너 좋아요, 고맙습니다, 보기 좋아요, 그게 어지간한 범위 내에서 다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눈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코도 약간 그러면서 동시에 코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아요. 이게 높이를 버티고 이런 게 이거 뭐 몇 미리 같지만 그게 평생, 그 다음에 가죽에서 그게 버텨지는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실제로 수술 중에 너무 예쁘게 작업이 된 것 같은 그런 수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가 잘 안 되면서 조금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거죠. 싸게 해주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이제 뭐 싸게 해주는 병원은 나쁜 병원이냐, 뭐 아니죠. 아닌데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모든 일에는 특별한 예외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경향성을 놓고 판단한다. 그런데 실력이 있다. 그러면 단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십니다. 세상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있다. 내 수술이 값어치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의사도 한다. 그 다음에 재료도 상관이 있다. 저희처럼 막 그 환자 몸에 닿는 것들, 재료들, 일회용 뭐 약제까지 이런 것까지 다 비용을 많이 쏟아부어서 이 환자한테 최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본 베이스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 덤핑은 어차피 못 쳐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얘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코 수술이 처음에 이게 딱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했는가,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코 수술이 원래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닌데 되게 우수한 방식의 수술이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수술을 처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제일 맞는 수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최적화된 수술은 코가 납작하고 낮아, 뭉툭해, 그걸 해결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이 정도 연골 컨디션과 피부 두께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제일 튼튼한 재료를 써야 돼. 자기 거. 그럼 자간흡,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자간흡을 쓰는 수술이면 무서워요, 비싸요, 이걸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럼 타협을 해요. 그래서 수술의 옵션이 한 3가지가 있을 때 제일 간단하게 싼 거, 제일 복잡하면서 비싼 거가 있을 때 음식점에서 음식 고르듯이 그러면 2번째 세트를 주세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고의 오류 같은 거라서. 근데 의료에서는 그거는 이제 틀린 답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 훨씬 커지죠. 이 목표가 나한테 필요한 게 맞나, 숙고를 하고, 숙고한 거 기준으로 그럼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 기준으로 최적화된 거를 비용 같은 거라든지 다른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과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조금 생각을 길게 해야죠. 빨리 가서 해치우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거죠.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면 제가 만족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경력이 쌓여서 다양한 상황을 겪은 선생님이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생각이 더 있겠잖아요. 근데 경력이 되게 있고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환자가 이미 충분히 그 선생님을 인지하고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싸게 하진 않겠잖아요. 코를 2번, 3번 해야 되고 보면 막 나름 엄청 알아보고 찾아보고 갔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산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들은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값이 생물학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한 분야여서 내가 열심히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나랑 적합한 선생님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의사 친구들 통해서 알아봐도 이게 약간 편향된 답을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다. 저라면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판단하실 때 이 경험이 충분한 것 같은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합리적인가, 그걸 기준으로 내 생각을 충분히 들었고 그 내 생각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되지 않는 거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형태의 수술이 아닌 것들도 꽤 많거든요. 일단 코 수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 옛날 보고기는 한데 2.4%에서 3.7%까지 얘기된 메타 애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 수술을 하면 100명 중에 2~3명은 보형물 관련된 문제를 겪는다. 제 기준으로도 한 500개 수술하고 나면 1명 정도는 그 보형물 연관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문제가 덜 생기게 처리를 하고,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준비, 그런 거죠.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 그런 수술이 딱 2개 있어요. 코하고 가슴. 이 2개는 보형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 사람 기준으로 그 보형물의 존재 유무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것보다 크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럼 하지 말아요. 어떤 게 아름다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좋기는 하죠. 자기가 생각하기 마음에 드는 얼굴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의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그걸 그대로 할 생각은 하지는 말아야죠.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고 싶은지, 어떤 쪽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할 때 얘기를 해보고 타협을 할지 말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를 하는 거가 일단은 추천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감안하고도 이 모양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할 건가. 삶의 목표와 지향성 같은 것도 상관이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그 다음에 타협 볼 건 타협 보고, 타협 못 보겠는 거는 지켜낼 건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코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까지만 수술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걸로 얻어지는 게 더 크니까 타협해서 간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